네, 지난 20일 STX 조선해양의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던 부모와 아내, 아들, 딸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기와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경제성에 몰두해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닭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 등 모든 축산물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육하는 동물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충제를 비롯한 약품 사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8월 중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처리를 놓고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급기야 전국 49군데 양계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 450만 개가 폐기됐습니다. 이런 달걀로 만든 빵 등 식품도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달걀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 다른 마트도 있는데요. 거기도 가봤는데도 역시나 없고, 네, 여기도 왔더니 없어가지고요. 지금 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에는 출하가 중단된 달걀이 창고마다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8월 6일 날 약을 살충제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출하된 물량이 19만 개가 유통이 됐다라고 그래서 정부는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17일 현재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모두 67곳입니다. 살충제 성분을 두고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돌하며 소비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류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 농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인체에 심각한 해를 줄 정도로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충제 달걀을 무조건 안심하고 먹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살충제 이제 만성 독성 또는 만성 건강 영향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지으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충제 걱정 없는 달걀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토종닭 유전자를 보존하는 경남의 한 대학교 닭 사육장입니다. 작은 상자 크기의 닭장 속에 깃털이 잘 자라 건강해 보이는 닭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먹이를 주고 배설물도 그때그때 치워져 환경이 쾌적합니다. 온도와 습도, 환기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ICT 시스템이 도입된 덕분입니다. 개사 내부의 센서들이 현재 온도가 28도다. 32도가 딱 넘어서는 순간 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해줍니다. 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해주고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히팅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이제 압이라고 이야기하죠. 압력에 의해서 환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사육장에서는 닭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 살포는 거의 없습니다. 밀식 사육이지만 진드기가 서식할 환경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닭은 12주가 지나면 방사장이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집니다. 방사장에서 흙 목욕을 하면 닭은 살충제 없이 스스로 진드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된다면은 자유롭게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진드기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살충제를 도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방사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는 진드기 발생의 소지가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과 가까운 방사장이지만 알을 낳는 산란장은 깨끗합니다. 달걀이 배설물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란장 바닥은 배설물이 떨어져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설계돼 있고 달걀과 달개 접촉을 최소화한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계란의 오염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사 시스템에도 이와 같은
자동 난상 시스템을 구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닭과의 접촉이 없이 자동으로 쫙 굴러가면서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적절한 시설과 투자만 이뤄진다면 살충제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달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산란개 9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닭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뿌린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2.5배 초과 검출돼 달걀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잠안 좀 못 자고 그런 기분이에요. 물만 먹고 살아야지. 반출은 안 하고 일단은 보류한 상태인 거죠.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을 출하한 농가는 경남에서 3곳. 살충제 성분 검출로 해당 농가는 경영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은 산란개 농장도 타격이 큽니다. 유통업체에서 몸을 사리면서 달걀 출하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살충제 파동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진 탓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하죠. 신축도 그래 저희가 문제가 없는데 다른 그 농약 때문에 저희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살충제 살포에 대한 불신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은 어떤 것일까요? 경남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모두 비펜트린입니다. 비펜트린은 살충제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화학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5종류의 살충제 가운데 정부가 허가한 것은 비펜트린 한 품목뿐입니다. 허가는 됐지만 사용량과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펜트린은 써도 되는 약품이에요. 규정 정도를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써도 됩니다. 약 중독이 전문으로 허가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나머지 4개 성분은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피프로닐입니다.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이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되면서 한 달 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만 사용하는 물질인데 닭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피프로닐이 쓰면 안 되는데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건 코덱스 기준이 우리나라는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죠. 다반제를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반제. 내양제는 있잖아요. 내양하고 쓸 수 있다는 반려동물에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사육 농가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약간 자체를 뭐 동물병원에서 주는 거 때문에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이가 있어서 약을 뿌리겠던데 그러면 이제 동물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해주면 뿌리고 그러겠어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기도 한 동물약품 도매상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허가 없이 만들어 농장 5곳에 공급한 동물약품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국이 뒤늦게 유통금지된 약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 뒤입니다. 시판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데 시판은 해서 열심히 나는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난전이가 되면서 그 농장이 폐쇄되는 이런 부분.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실제 사육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 농가에서는 국내에서 오래전 생산이 중단된 고독성의 DDT도 검출됐습니다. 외국 사료나 중국에서 생산돼 살충제로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광기가 24년 정도 되는데 70년대 중반에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기 전에 모든 방광기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선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번 철저히 추적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달걀 살충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다가 올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정부. 시작부터 혼란이 큽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생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유롭게 사육장을 뛰놀며 스스로 벌레를 흙, 목욕으로 제거하는 살충제가 필요 없는 동물복지 농장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고비용에 따른 경제성이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닭 한 마리에 1.3제곱미터의 사육 면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 밀집 사육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런 형태면은 닭 한 마리당 약 한 1,300cm 제곱의 공간은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케이지 사육은 실제로 한 공간 내에서 한 450cm 정도밖에 안 돼요. 동물 복지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첨단 시설을 갖추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3.3제곱미터의 시설 투자비가 350만 원가량. 사람이 사는 주거용 건물 건축비에 육박하는 비용입니다. 사육 농가만의 부담만으로는 사실상 시설을 갖추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그 방사 형태의 자동 김난 형태를 가지면은 시설 투자비가 평당 약 한 35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평당 350만 원이면은 사람 사는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시설 투자비를 일반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과연 가겠느냐? 그러면은 계란 생산 단가가 적어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3배 정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 투자 없이는 밀식 사육이나 방사 사육 모두 진드기 제거와 배설물로부터 오염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깔집 오염 컨타미네이션이 돼버리면은 그 자체에서 미생물 번식이라든지 어떤 세균의 증식 이런 거는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분뇨가 같이 섞여버리니까 돈이 비싸다 보니까 그 깔집을 자주 교체를 못 올린다는 겁니다. 대형 양계장 중심의 현재 정부 지원 정책이 소규모 동물 복지 농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유해 살충제에 대한 관리와 함께 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